일단 이재명은 역사적으로 보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합쳐놓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해요, 이 사람이. 네. 얘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말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했던 것 방식을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이재명은 패거리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친명이 아니로 이재명의 비전에 동조해서 내가 한번 같이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패거리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자기 패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인생 역정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이재명을. 그러니까 이재명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의도 문법에 따라서 패거리 져가지고 이게 누구 패다, 친문 세력이다, 뭐 그 친명 세력이다 이렇게 나누려고 자꾸 그러는데 친명 세력이라는 건 없어요. 이재명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은 뭐냐?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이재명을 키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왔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성남 시민들의 힘이고 경기 도민들의 힘이고 지금은 당원들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널리 퍼져서 시민들의 힘이죠. 주권자의 힘이란 말이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했잖아요. 그 국민이 곧 이재명을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찬이 끌어준 것도 아니에요. 이해찬이 보니까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찬이 딸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만한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합쳐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김대중담과 노무현담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김대중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무현스러운 건 뭐냐면 깡이 있어요. 노무현이 진짜 깡이 있잖아. 그렇죠. 밀어붙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합의에 의해서 해요. 합의가 뭐라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잖아. 정의라고 그랬잖아. 사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합의, 그 시대의 합의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정의요, 그것이 공정인 거거든. 그래서 합의가 굉장히 반드시 이재명은 합의에 의해서 해요. 지금 뭐 돌이켜보면 좀 그렇긴 하네요. 성남시장에 있을 때 그 계곡에 있는 그렇죠. 경기도 계곡 끝까지 합의를 해서 스스로 철거하게 만들잖아. 그리고 사실은 뭐 우격다짐을 안 합니다. 지난 총선 때도 뭐 비명 행사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자연스럽게 그 지난 민주당에서 21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리한 것이 이재명 대표가 인위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점수 매긴 게 아니잖아. 다 그 점수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 그래서 합의 몇 % 잘라버리는 거는 자동방으로 그렇게 잘라진 거고 거기에 떨려 나간 사람들이야 다. 근데 그걸 뭐 이재명이 잘랐다고.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함께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분들을 제가 이제 뭐 기자이니까요. 오랫동안 만나서 취재를 좀 해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재명의 어떤 계파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데 맞아요. 정확하게는 저는 계파라기보다는 일종의 좀 정치적 가치, 공통의 가치를 놓고 일종의 정치 공동체나 정치 결사체에 가깝지, 그러니까 가치 동맹에 가깝지. 맞아요. 어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여 있다는 느낌은 잘 안 들고 어떤 정치적 가치 공동체,
가치 결사체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정확해요. 소장님이 이제 분석하신 것처럼 이재명의 개파가 과연 있는 거냐? 없어요. 네. 이 가치에 대한 서로 간의 그 공동체를 구축하고 하는 이재명 주변에 모여 있는 가치 공동체가 이 가치가 붕괴하면 그 공동체가 붕괴하지. 이재명을 맞아요. 중심으로 뭉쳐 있다는 느낌은 저는 많이 못 받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말과 문장과 여러 예들을 이렇게 저 앞에서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구시대적 발상으로 이재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은 그렇겠네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는 정치를 지금까지 안 해왔거든. 기존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데 국민적 지지는 받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문재인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야.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뭐 누구를 어떻게 하라.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뭘 잘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충고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이제 작동시키는 이 기득권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 대부분이 이제 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그런 기득권 카르텔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그 문법에 그 로직에 좀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 맞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기존 기득권 카르텔의 문법하고 그 거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문법을 맞아요. 발전시켜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래서 여야건 기존의 기득권 문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재명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이 어떻게 이해를 못하니까 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던 방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독재 체제니 일극 체제니 뭐 정당 사유화니 뭐 이런 얘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재명의 비전에 따라서 아까 그 허 기자님 얘기하신 대로 그 뭐지 그 가치 동맹으로 같이 가는 거죠.